차도남의 영화 어때? 점점 시간만 그렇죠. 비가 올수록 점점 시간방이 드는 방송. 네.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네 차도남의 이 영화 어때? 개봉관도 한 곳도 없는 도봉구 도봉에서 만든 영화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네 아주 잘들 지내셨죠? 우리 또 패널 분들 소개 한 번씩 하시죠. 네. 해외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아도니스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소금 사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한 주 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예. 한 주까지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아 오늘 또 제가 그 간만에 아침 일찍 남들 그래. 출근할 때보다 좀 더 일찍. 네, 더 일찍 오. 일어나서 광화문 내거리에서 오. 1인 시위를 좀 하고 왔습니다. 아 무슨 내용으로 하셨어요? 올 들어 그 사회복지 공무원 네 분이 잇따라 자살을 했어요. 그렇죠. 예, 심한 업무, 네네. 과중한 업무와 심한 스트레스로 네. 잇따라 자살했는데 요즘 청소년들의 꿈이 안정적인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무원인데 왜 자살하지?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안정적인 공직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 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추모하고 사회복지사를 1만 명 더 충원하라. 1만 명. 1만 명 더 충원하라. 이런 이제 정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네. 출근 시간에 광화문 내거리에서 1인 시위를 했죠. 네. 비가 막 쏟아지는데 우비를 제가 샀어요. 오. 근데 뜯어보니까 어린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좀 쫄딱 맞고. 저는 어른용 입어도 어린용. 소금 사막은 그러시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어린이용 우비를 입고 체크무늬. 네. 그래서 예쁘게 1인실 왔는데 네. 간만에 주로 이 마을 미디어 바닥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야행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6시에 일어난다는 게 보통 부담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래서 간만에 월요병을 앓으면서 어제 2시까지 잠을 못 자다가 딱 4시간 자고 나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서 그렇죠. 낮에 쭉 자다가 아하. 일어나서 오늘의 영화인 피쉬 스토리를 부랴부랴 또 보고 그러셨습니다. 왔습니다. 앞서 녹음 하나가 또 있었죠. 그렇죠. 네, 우리의 경쟁 방송인 네. 도시녀의 유쾌한 수다 네. 게스트로 출연해서 또 거기 가서 우리 방송 광고하고 왔습니다. 네. 네. 광고하고 대단한 네. 활약이십니다. 그렇죠. 네. 네. 네, 저도 좋습니다. 잠깐 네. 와가지고 들었는데 네. 되게 재밌게 네. 되게 그렇죠, 재밌죠. 교육적인 내용을 담으시고 엄마들이니까. 그런 프로페셔널이시더라고요. 그런 박식하시고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먹거리에 대해서 대단히 박식하신. 그 지난 저희가 지금 녹음하는 게 우리가 지난번에 일요일 날 밤에 비 오는 밤에 했더니 너무 우울하고 또 월요병 때문에 힘들어서 네. 녹음 날짜를 바꿨잖아요. 월요일로 와서 그렇죠. 월요병을 이겨버리지 차라리 않아서. 월요병을 극복하자. 네, 근데 네. 사실은 이 월요일 날 녹음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아도니스께서 그 우리가 보통 녹음하는 토요일이었는데 네. 난 죽어도 토요일 날은 소개팅을 나가야겠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소개팅을 다 양해를 해드리고 네네, 바꿨습니다. 바꿨습니다. 소개팅 어떻게 되셨습니까? 결론적으로 잘 안 됐죠. 왜 잘 안 네. 됐죠? 저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여자분 눈이 너무 높다. 제가 그래서 그가 너무 교만하지 않았나 그러면서 좀 겸손해져야겠다 이런 아니, 생각을 극장 가서 하면서. 이 영화 어때? 이러니까 그런 거죠. 어떤 저도 영화를 건방져.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정중하게 혹시 영화 보셨나요? 묻고 그러셔야죠. 어떤 영화요? 그분이랑 같이 소개팅하는 아니죠. 분이랑 같이. 차만 마시고 그냥 딱 아닌가 보다. 네. 너무하다. 맞습니다. 네. 그러게. 이 영화 어때? 한번 하시죠. 그 얘기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네. 안타깝네요. 안타깝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또 이 장마비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한 12여일 이어지고 있는데 도봉구도 집중호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 주업이 신문 배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신문 배달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계속 오면 지장을 받는 직업 중에 저도 하나구나. 날씨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영향을 받는 직업이시죠. 그렇죠. 예. 네. 고소득 자영업 지위가 이달에 약간 흔들리지 않을까 그놈의 고민하고 날씨 있습니다. 때문에. 욕보십니다. 무거운 들고 다니시냐고. 네. 소금사모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는 일단 지난주는
행복하게 보냈어요. 진짜. 굉장히 행복한 일주일이었고요. 어떻게? 물론 방송 어저께 올라온 방송 들으면서 지난 방송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뉘우쳤고요.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나의 우울함을 드러내면 안 되겠다. 그렇죠. 우리는 기쁨을 전하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이 언제 녹음을 하든 간에 절대 우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우울한 대로 기쁨은 기쁜 대로 하는 거죠. 뭐. 아니 저는 저는 못 느끼겠던데. 전 스스로가 용납을 못 하겠더라고요. 너무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즐거운 네. 그런 네.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 행복하셨던 이유는 뭐? 정말 행복한 영화를 두 편을 만났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주중에 영화 보시는 분은 100밖에 없네요. 수험사만. 그러게 말입니다. 네. 정말 너무 행복한 영화들을 만나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한데. 어떤 영화 보셨어요?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영화와 어저께 봤던 건 켄 로치의 그 엔젤 시셰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개봉한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방송 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전국에서 하는 데가 뭐 한 5군데도 채 안 되는. 그래서 서울에 그나마 그런 작품들이 많이 올라오는. 네네. 그나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종로에 가서 광화문 가서 시네큐브에서 이제 엔젤 시셰어 천사를 위한 위스키를 어제 봤고요. 네. 엔젤 2? 엔젤스 셰어. 셰어.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날 큐시네라고 고려대학교 안에 있는 시네마 트랩이라고 하는 극장이 있습니다. 거기는 되게 조용해요. 그래서 영화에 몰입하기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를 제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 동네 좋아하는 그 극장이 태흥 시네마라고 의정부에 있는. 태흥. 네, 되게 좋아하는데 의자가 되게 편하고요. 언제 어느 시간대 가더라도 항상 자리 구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극장이에요. 좋은 극장이네요. 네,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어떨 때는 야 저거 뭐야 이거 이렇게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서 몰입하기 힘든 그런 극장이긴 합니다만 좀 떨어져 앉으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거기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좀 몰입해서 봐야 되는 영화는 사실 그런 극장에서 보긴 좀 어렵고요. 그래서 큐시네나 뭐 이런 데 가서 보긴 하는데 두 편 다 너무 좋은 영화여서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이런 영화 만나면 정말 일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군요. 언제 한번 그런 우리들이 멀티플렉스 같이 막 그 대규모로 개봉하는 그런 영화 말고 이런 작은 영화들, 좋은 영화들을 하는 그런 극장들을 한번 소개를 해주시는 것도 CG를 쫙 해서 그렇죠. 네, 그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극장 가면 뭐 예매한다 그러면 인터넷에서 딱 3군데 쓰잖아요. 롯데시네마, 그다음에 또 CGV 또 하나 뭐죠? 뭐 그런 거 이렇게 친단 말이죠. 그런 거 쳐서 여기서 골라내는데 그게 그렇죠. 아니라 이런 작은 메가박스 하나 메가박스. 네. 이런 작은 극장들의 홈페이지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데를 일부러 찾아가서 좋은 영화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영화 선택이나 극장 선택에 대한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지난주에는 그래도 상당히 널널하게 지냈는데 그러세요? 네, 널널하게 지냈더니 긴장이 풀어졌는지 몸이 살짝 아팠어요. 그래도 뭐 일부러 널널하게 지내려고 작심을 하고 지냈기 때문에 날씨만 좋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게요. 네, 좀 꿉꿉하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도 저는 이제 그 맨 오브 스틸을 또 어떤 분이 보내주셔서 어둠의 경로로. 네, 어둠의 경로로. 사실 맨 오브 스틸에서 그 슈퍼맨이 빤스를 입지 않고 나오는 거 아시죠? 네네. 그래요? 네, 빤스 안 입고 나와요. 빨간 빤스 그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근데 쫄쫄이의 빤스를 입는 게 트레이드 마크인데 빤스가 없어요 이제는. 그러면은 근데 그 보이는 장면이 거예요, 아니요. 원래 슈퍼맨이 파란색 옷에다가 빨간색 팬티를 입잖아요. 더 입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렇게 바람 불면서 망토 날리면서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그 빨간 빤스가 딱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영상들이 많았다면 그렇죠. 맨 오브 스트레이트는 그 영상이 없어요. 그래서 빤스를 입었나 안 입었나 얼핏 보면 잘 모를 정도로 그렇게 싹 지나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또 보니까 그 옷을 그 조두 장군도 똑같이 입고 있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게 그 동네 사람들이 그냥 내복인가봐. 내복. 늘 입고 다니는 그런 어허. 옷 같아. 그래서 뭐 그걸 봤는데 즐겨 입는 내복 그냥. 네. 진짜 그 한번 지난번에 리뷰해 주신 것처럼 너무 부시더라. 네. 너무 부시고 결론이 너무 뭐냐? 부셔요? 네. 네. 결론이 뭐냐면 상대방을 이기는데 네. 둘 다 만약에 이제 그 뭐죠? 격투기라면 이전 격투기라면 서로 타격기로만 싸우다가 타격기로 결론이 안 나는 거야. 맷집들이 너무 강하니까. 아, 그런데 이 조두 장군을 이기는 게 결국은 꺾기로 이기는 거예요. 꺾기. 네. 아. 붙잡아서 목을 돌려버리니까 이기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지금 무술 설정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막 때리면 빵빵하고 주먹 때리면 말까 날아가요. 네. 또 다시 와서 붙어. 음. 그럼 그럴 거 뭐하러 때리고 있냐고. 미리 붙잡고 늘어져서 뭐 꺾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종 격투기로 친다면은 서서 네. 타격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그라운드 그렇죠. 플레이로 일찌감치 갔었어야 되는 네, 거네요. 브라질리안 그거로 했어야 그렇죠. 되는 건데 예. 이걸 계속 때리니까 사람도 피곤하고 건물 다 부서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무술은 너무 허접했다. 음. 근데 그 대신에 그 아빠들의 그 네. 포스가 내가 보기엔 이건 주인공은 아빠들이야. 아빠. 슈퍼맨은 몸밖에 없는 애고 그 원래 아빠인 그 누구죠? 맨날 케빈 이름 까먹- 코스너? 아니 그 크립톤 행성의 아빠. 그 글래디에이터 나온 사람. 우리 우리 또 편집하시죠. 아, 글라데이터. 예, 그러니까. 우리 또 버퍼링 걸리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아빠와 그 다음에 이제 케빈 코스너가 아빠들이 너무 쿨하고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랬고 저도 저런 아빠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만 불가능에 가깝고요. 네, 아무튼 그런 영화를 재밌게 봤습니다. 네, 저 이번에 보셨던 영화 러셀 크로우 아닌가요? 맞다. 네. 러셀 클로우. 네네. 아, 나중에 생각난다는 게 이 치명적인 단점이죠. 네. 그래도 그 방송에서 AS가 가능한 게 없어요. 그렇죠. 이 방송 다음 다 방송 아니고, 나가고 그렇죠. 사람들이 이 방송 러셀 안에서. 클로우드 뭐야 몰라 이래버리면 그렇죠. 아주 나쁜 방송이죠. 네, 오늘 이번에 보셨던 영화 좀 설명해 주세요. 그거 네, 간단하게. 엔젤스 쉐어 하고 엔젤스 쉐어. 뭐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과 네. 엔젤스 쉐어를 두 개를 놓고 하나만 봐야 된다면 개인적으로는 엔젤스 쉐어를 추천합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엔젤스 쉐어를 어제 본 거기 때문에 포스트를 준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을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고요. 다음번 때 만약에 다른 영화를 안 보게 되면 그걸 또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네. 일단 제목부터 일단 땡기네요. 어느 어.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 예. 아까 그렇죠. 전에 예. 그 사회복지사에 예, 돌아가신 거기에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이 예. 사회복지하고 약간의 연관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엔젤스연은 막 저희 아내랑 집사람이라고 그랬다가 혼났어요 계속. 아. 근데 이게 바깥에 나가서 아내를 이제 집사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이제 편하게 이제 이렇게 됐던 그쵸, 건데 그쵸. 계속 욕을 먹어가지고 이제 아내라는 말로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집사람 요새 이제 그쵸 쓰는 거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들 많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아내와 이건 사회복지 영화다. 사회복지 영화. 네. 켄 로치 감독의 이제 영화인데 네. 켄 로치 감독은 사회성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영화 사조들이. 그런데 이번 영화는 물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으나 굉장히 코믹해요. 굉장히 위트 있고 굉장히 코믹하기 때문에 만약에 볼 기회가 된다면 네. 꼭 보시기를 강추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엔젤스 쉐어. 네, 엔젤스 쉐어. 네. 천사를 위한 위스키. 네. 네. 여러분도 함께 봐주십시오. 네. 네.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영화는 애니메이션 감독이었어요. 그 마르잔 사트라피라고 하는 그 여자 감독인데 네. 그 사람이 어떤 그래픽 소설을 내는 사람이 동화 같은 근데 그런 사람인데 자기의 이제 소설을 영화화한 겁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약간 그런 실사 같은 느낌? 실제로 이제 하는데 애니메이션인데 아니요 그냥 일반 영화인데, 일반 영화인데. 실사 영화 같은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 분위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동화적으로 이렇게 흘러요. 그래서 어떤 그게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암시하는 거거든요. 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죽음을 선택하고 있는 선택을 한 거예요. 죽음을 선택한 사람에게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암울할 수도 있지만 그 암울한 그 기간을 굉장히 위트 있게 즐겁고 부드럽게 아름답기도 하고 뭐 우스꽝스럽기도 한 식으로 담고 있습니다. 뭐 내용을 잠깐 얘기하자면 네. 그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나세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의 매튜 아멜릭이라고 하는 배우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이 매튜 아멜릭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의 뭐 안성기 씨 같은 그런 프랑스 국민 배우랍니다. 실제로 연기력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없었으면 과연 어떻게 이 영화를 만들었을까 하는 얘기들이 들릴 정도로 파리가 날아다니는 그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굉장히 그 연기력이 탁월한 배우인데 실제로 또 이 배역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요. 근데 어쨌든 이 바이올리니스트 나세르 알리가 스승으로부터 물려받은 굉장히 소중한 바이올린을 부셔뜨려요. 아내와의 다툼에서 아내가 그 바이올린을 던져서 깨버립니다. 그리고 이 알리가 알리라고 할게요. 네네. 나세르 알리 그러니까 발음이 어려워서 네. 저는 바다 체질이 아니어서 알고 보니까 바다가 아니고 참치 기름이더라고요. 그래요. 아까 그래서- 비밀이 공개됐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어디 저기 아랍 쪽 출신이신가봐요. 이게 또 재밌는 게요. 네. 프랑스어로 녹음이 됐고요. 프랑스어로 네. 대화를 합니다. 네. 영화상에서. 그런데 이제 배경이 테헤란이에요. 이란. 이란 테헤란. 그렇죠. 네. 배경이 테헤란이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감독이 이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나세르 알리라고 하는 사람이 극 중에서 이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의 이름이 이란이에요. 여자인데 그 사람을 이란이라고 표현하고 약간 그런 자기의 어떤 그 태생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분이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바이올린이 깨지면서 그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올린들을 구하려고 노력합니다. 되게 유명한 뭐 스트라디바리 네네. 뭐 이런 거를 근데 그 영화상에서는요 저게 진짜 맞나 싶을 정도로 되게 우스꽝스럽게 그려져요. 어쨌든 그런 명품 악기를 구해서 바이올린을 켜지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애절함 그다음에 음악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죽어야겠다. 그래서 이제 죽기로 결심하고 일주일간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마지막 날 이렇게 그 일주일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처음에 어떻게 죽을까를 고민하는 장면도 되게 웃긴데 뭐 예를 들어서 총을 쏠까? 뭐 절벽에서 뛰어내릴까? 너무 아플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못 죽겠다는 거고 또 뭐 약을 먹고 수면제를 먹고 뭐 어디서 책에서 봤는데 수면제를 먹고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졸르면 별로 안 고통스럽게 죽을 수 있으나 세계적인 음악가가 그렇게 죽으면 좀 이상하다. 그래서 좀 뭔가 좀 고귀한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침대에 누워서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하나씩 죽나? 네, 밥 안 먹고. 그렇죠. 모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그렇게 죽음을 결정을 하고 침대에 눕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날이 흐르는데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요. 난 죽기를 결정을 했는데 뭐 가족은 뭐 일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 엄마는 자식들한테 너희 아빠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렇게 흐르게 되고요. 그리고 둘째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자식들에 대한 단상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우리 큰 딸은 아마도 이런 이제 망상들을 하게 돼요. 누워서. 네, 누워서 우리 큰 딸은 나의 죽음을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뭐 담배, 마약, 도박 뭐 이런 것들에 빠져서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거고 그러면서 초월적으로 죽음을 초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뭐 심장마비로 죽게 될 거다. 그 자기 자식은 약간 미국이 비하하는 듯한 그런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아무 생각 없는 나의 둘째 아들은 미국 가서 외국 여자랑 살아서 뭐 정신없이 살 거다. 뭐 이런 뭐 단성들. 뭐 셋째 날은 자기의 이제 망상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망상.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요. 계속 망상을 해요. 망상을 하고 그런 과정이 어쨌든 일주일이 쭉 나오는데 보통 그렇잖아요. 악기가 부서졌는데 왜 죽을까? 악기가 부서졌는데 왜 죽을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래서 보다 보면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장면이 여섯째 그러면 보는 사람이 그걸 이해가 되나요? 그렇죠. 아. 여섯째 날 정도 되면 저 사람이 왜 죽음을 택했구나라고 하는. 근데 그 내용이요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고 상투적인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투적인 내용이 전혀 상투적이지 않게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수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나와요. 뭐 동생이 형의 죽음을 만류하려고 찾아옵니다. 와서 이제 안 해요 가족들이. 그렇죠. 한 3일, 4일 정도 지나면 알게 되거든요. 동생이 찾아와서 형 소피아 로렌의 영화가 새로 나왔어. 형 그거 좋아하잖아 소피아 로렌. 그래서 같이 봐야지. 나세르 알리는 이제 그걸 거부하죠. 그러면서 이제 누워 있는데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소피아 로렌이 옷을 벗고 물론 이제 그 얼굴이 소피아 로렌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루엣처럼 처리가 되는데 어떤 여자가 옷을 벗고 근데 우리는 다 그 사람이 소피아 로렌이라는 걸 알죠. 다가옵니다. 그리고 거대한 산 같은 산만한 크기의 어떤 가슴 두 개가 이 나세르 알리를 품어줍니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고귀한 죽음을 고귀한 죽음을 자식들한테 뭔가 의미 있는 죽음을 갖기 위해서 자식을 데려다 놓고 훈계를 해요. 나는 왜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걸 얘기하는데 뭐 자식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방구를 뿡 껴가지고 분위기를 흐트러뜨린다거나 뭐 하여튼 뭐 자기는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한 3, 4일 지났는데 그렇죠.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죽을까 생각했더니 자기 어머니 생각을 하는 거죠. 어머니도 병상에서 계속 누워 있었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죠. 이유는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못 돌아가셔서 자식한테 그만 기도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여태 안 죽는 이유는 뭘까? 그럼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나를 기도하는 사람이 있나? 그래서 이제 가족의 모습이 보여요. 아내는 자고 있고요. 큰 딸도 자기를 되게 생각하는 큰 딸도 자고 있어요. 별로 안 좋아하는 막내 아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아빠를 살려주세요. 뭐 이런 장면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죽은 날이 마지막 날이고 6일째 되는 날 그 사람이 왜 죽음을 택했는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걸 밝히면 네타이기 때문에 지금 상영하고 있는 영화에서 물론 영화를 한 중반 정도 보면은 대충 짐작가요. 대충 짐작이 갑니다만 말씀을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죽긴 죽나요? 죽어요. 그럼 다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결론을? 아니요 결론은 처음부터 나와요. 죽었다. 첫 장면이 그 사람이 죽어서 묘지에 안장되어 있고 그 사람을 아는 사람도 한 5명 와서 애도하고 있고 그 장면이 일단 첫 번째 나오고요. 그 뒤에 이제 그 뭐 하루 예, 뭐 저승사자도 나와요. 그 약간 판타지를 넘나들면서 과거, 현재, 미래를 넘나들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원제가 원래 자두 치킨이라고 하는 게 원제목인데 자두 치킨? 예, 이 영화의 제목은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영화거든요. 맞나요?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더 제목을 멋있게 땄네요. 그렇죠. 그 자두 치킨이라는 얘기와 이 스토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듯하나 3일째 날 넷째 날 이 자두 치킨이라는 게 왜 제목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포스팅이 좀 어렵네요. 이걸 설명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 각기 다른 스토리들이 연결되는 내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피시 스토리가 지금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근데 지난주에 소개해 주신 그 엔딩 노트? 예. 그거랑도 뭐 비슷한 그 흐름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그분이 결국은 죽는 걸 준비하는 거죠. 죽는 걸 준비하지만 이거랑은 좀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얘기는 굉장히 상투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누구나 한 중반 3분의 1 정도 보면 저 사람 왜 죽으려고 하는지 알겠구나. 하지만 그 스토리 라인이 굉장히 상투적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투적이지 않다는 거죠. 상투적이지 않게 담아냈다. 연출을 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실사 같다는 거는 네. 그 화면의 질감이 영화 필름이 아니라 뭐 캠코더로 찍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분위기라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런 거죠.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어떤 그 영화 평론에서 죄송합니다. 영화 평론에서 본 건데요. 슬프지만 아름답고요. 그 다음에 우스꽝스럽지만 고결한 고결하기까지. 예술가의 죽음입니다. 요즘 말로 우픈 영화네요. 우픈. 웃으면서도 슬픈.
그런 영화네요. 그런가요? 요즘에 우프다 이러는 게 유행어입니다. 아 그럼 잘 모르겠어요. 네. 방금 지어낸 거 아닌가요? 아니요, 이거 저 온라인 공간에서 많이 떠들고 있어요. 아, 요즘 애들이 그래요? 이거 쓰고. 뭐야? 네. 감정이 복합적이야. 그 이란 감독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이란 영화 몇 개 본 것 같은데 그 천국의 아이들이 이란 영화 맞죠? 네. 네. 저는 그런 영화 되게 슬프더라고요. 달리기. 네, 달리기. 그 애들 주인공이라서. 그렇죠. 여동생의 뭐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그거를 네. 따내기 위해서 선물로 오빠가 이렇게 네네네. 달리기 대회 나가는 뭐 이런 거. 누가 뭐 도시락 어쩌고 그것도 이란 영화 아닌가요? 도시락? 네. 스탠리 도시락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인도 영화예요. 아 인도 영화구나. 어, 그런 게 있죠 이란 영화. 그렇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네, 이란 네. 영화는 이란은 그게 영화를 잘 만드시는 것 같아요. 거기가 오랜 그 압제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전에 팔레비 왕 때도 독재였고, 네. 그다음에 호메이니에서 이슬람 근본주의들이 들어와서 더 독재로 나갔고, 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그 예술가들이 네. 제 느낌은 나라에서는 자기의 창의력을 발휘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외국으로 또 나가는 거죠. 나가서 거기서 창의력이 발휘가 되어져서 이제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민족성들을 잃지 않고 거기다 계속 집어넣으니까 자기 작품에 그래서 좀 그렇게 더 부각되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거구나. 좀 듭니다. 그 아바스 키아로스타미, 네. 키아로스타미라고 하는 그 감독이 인도의 이란의 거장 네, 감독인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을 카피하다가 네, 그 사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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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품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뭐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음. 뭐 이런 영화들 보면 체리향기나 이런 영화들 보면 좀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 뭐 유럽이나 또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나 이런 것과 다른 제3세계 영화들이 또 그런 재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내 친구의 집은 어디 있나 어디인가라고 하는 영화를 굉장히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어른이 아이만 못하다.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아무도 아이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요. 아이는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난 전 그 영화를 보면서 감독 굉장히 천재적이다. 네. 예. 어떻게 저렇게 영화 필름은 되게 옛날 구형 필름이어서 네. 영화를 틀으면 양쪽이 다 까맣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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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네, 네. 막 필름도 되게 좀 어색한 그런 좀 영상인데 그 내용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영화도 보면 그 우리들이 보면 그런 뭐 입장에서 보면 제3세계 영화일 수 있는데 그런 다양성들을 우리들이 좀 영화적인 감수성을 가져야 네. 맨날 그 뭐 액션, 판타지, 그렇죠. 공포 할리우드 영화. 그쪽으로만 안 가고 우리도 음. 좀 다른 영화를 한번 많이 접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네. 그 아까 그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인가요? 예예. 거기 보면 이제 그 장면이 나온다면서요. 그 사신을 본다는 장면. 예예. 사신들 안 보셨죠? 저승사자요? 네. 예, 못 봤죠, 저는 아직. 못 보셨죠? 네. 전 봤어요. 20대 때 네, 어떻게 보였어요? 토요일 날 낮에 음. 낮잠을 잤죠. 네. 낮잠을 잤는데 자다가 이렇게 좀 기분이 안 좋아서 눈을 이렇게 탁 떴어요. 네. 어떤 남자가 제가 누워 있는데 저쪽을 저를 보면서 검은색 한복을 입고 네. 저를 보고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쫙 좀 살벌하네요. 이렇게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소름 끼치네요.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쪽으로 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 꿈을 꾸다가 가위가 눌렸다, 아니면 꿈속에서 뭐가 날 어떻게 됐다 그러면 확인을 해야 돼. 일어나서. 그래갖고 다시 눈을 감았다니까 안 보여요. 네. 그래갖고 이게 뭐지? 그러고 있다가 이제 저를 그때 사진 가르쳐 주신 그 선생님이 또 그쪽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그분한테 말씀을 드렸죠. 너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에 나 저거 봤다. 그런 남자가 나 자는데 내 앞에 춤을 추고 있더라. 그러니까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보통 사람이 죽기 전에 3일 전에 사신을 본대요. 네. 죽기 전에. 네. 그러니까 너가 그럼 언제냐 할지 저 내일인데요. 그랬더니 그럼 너 만약에 네가 내일 죽으면 그 사신을 받아 죽은 거고 내일 아니면 너는 그 사람이 사신이 아닌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도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요. 왜냐면 저 아직까지 얼굴이 생각이 나요.
저는. 얼굴까지. 네. 얼굴도 생각나고 그다음에 그 사람 차림새도 생각이 나. 가만히 보니까 갓을 안 썼어. 갓. 사신이 아닐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 살아있는 거 보면 사신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갓을 저는 써야 되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그 사람 봤습니다. 아.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귀신 영화는 그래서 별로 실감도 안 날 뿐더러 저는 그때 지난번에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셨다 그러잖아요. 네. 전 귀신의 존재 인정해요. 귀신 있죠. 네. 있죠. 네. 귀신이 있고 그 귀신이 오늘 갑자기 나한테 딱 나타났다. 음. 그러면 놀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보세요. 귀신은 늘 내 주위에 있어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딱 나타나도 귀신이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원래 있던 건데 뭐. 그렇죠. 늘 있던 건데 뭐 네.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 때문에 별로 귀신을 안 무서워합니다. 이 영화에서도 그 저승사자가 나타나요. 네. 나타나는데 그 나사렛 알리가 물어보죠. 제가 이제 죽나요? 그리고 이제 죽기를 마음 먹었는데 막 도망 다녀요. 저승사자니까 너무 놀라서 살려달라고 그러기도 하고 막 도망도 다니는데 물어봅니다. 제가 이제 죽나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그러죠. 아직 시간 남아 있어. 그럼 되돌릴 수 있나요? 그건 안 돼. 그래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거기서 짤막한 우화가 나오는데 이란의 어떤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이 사신을 보면 죽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네. 사신을 보면 죽는답니다. 그 다음 날이든 어쨌든. 근데 어떤 사람이 가다가 사신을 본 거예요. 그 동화가 나옵니다. 그 영화 내부에서 동화가 하나 나오는데 네. 사신을 본 거예요. 사신을 보니까 깜짝 놀랐죠. 근데 사신이 그 사람을 보더니 인상을 쓰는 거예요. 내가 죽는구나 다음에 내일. 그래서 왕한테 달려갑니다. 솔로몬한테. 네. 당시에 이제 그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네. 솔로몬한테 가요. 내가 죽게 생겼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왕이 그래? 그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 근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멀리 좀 보내달라고. 네. 그래서 그래 그럼 멀리 가. 그래서 이 사람을 멀리 보내줘요. 네. 그 먼 곳에 갔는데 딱 도착해서 이젠 못 쫓아오겠지 귀신이 저승사가 못 쫓아오겠지라고 했는데 옆에 저승사자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너 죽어야 될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죠. 너무 억울하잖아요. 막 그 솔로몬이 구름을 태워서 보내줬는데 어제 지금 내가 죽어야 될 시간인 걸 알겠다 이거죠. 네. 근데 왜 어저께 나한테 찾아왔냐? 그럼 왜 어저께 날 찾아오고 왜 나한테 날 보면서 인상을 썼냐라고 이제 저승사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그래 오늘 이 시간에 너를 여기서 죽여야 되는데 네.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거기서 널 봤는데 하루 동안에 제가 어떻게 거기까지 갈까가 궁금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이상한 표정을 진 건데 얘는 그거에 놀래서 이제 거기까지 왔다는 내용이 담겨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솔로몬 안 찾아갔으면 안 죽었을 수도 있겠네. 그 저승사자의 예상을 깨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거죠. 아하. 그것이 운명이라는 거죠. 그 나세르 알리가 비록 자기가 죽음을 선택했지만 이미 그걸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저승사자 본 다음 날 실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승사자를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과거로 돌아가요. 이제 과거 돌아가면서 뭐 자신의 첫사랑, 뭐 자기의 스승, 항상 자기가 바이올린을 키면 네. 스승이 너는 기교는 정말 훌륭하다. 근데 너는 결정적인 게 없어. 감정이 없어. 네. 이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다가 첫사랑과 헤어지고 바이올린의 감정이 곁들게 되는 겁니다. 헤어지고 난 예, 감정이 곁들게 되고 세계적인 이제 순회 공연을 가면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 쭉 스토리가 흘러지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위트 있어요. 너무 그래요? 재밌고 너무 행복합니다. 남의 죽음이 이렇게 행복하기는 드물거든요. 어쨌든 예, 되게 행복했어요. 남의 불행인데. 그렇죠. 불행인데? 남의 불행. 네.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이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마음이 깨져버렸든 아니면 뭐 육체적인 어떤 뭐 그런 걸 경험했든 아니면 마음이 뭐 그렇게 됐든 간에 실제로 마음이 안 죽었다 하더라도 몸이 안 죽었다 하더라도 뭐 정신이 이미 죽어버렸으면 그 사람 죽은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아도니스는 피곤하신가 봐요. 조금 네. 앞서 또 네, 그런 것 있었죠. 같아요. 녹음이. 네. 그래서 그런지 숨을 아주 거칠게 쉬셔서
그래요? 소리가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네, 네, 네. 아. 숨을 쉬지 마시던지 살살 숨을 이제 안 살살 쉬면 이제 멈춰야 되는 거죠. 쉬어주던지. 네. 그래서 뭐 이 그 어느 예술가의 마지막 일주일 수작이고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고 이런 종류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행복한 영화가 네.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저승사자를 보신 것 같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는 비슷한 경험인 것 같은데 저 누굴 본 건 아니고 네. 이렇게 유체가 이탈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축구 중계 방송을 보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렇게 잠이 드는데 네. 축구 중계 그 아나운서와 해설자의 멘트들이 들리는 가운데 네. 잠이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쵸. 저가 분리되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뭐 한 두어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죽는 거래요. 그 분리되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영혼이 나간다 그러죠. 그렇죠. 저 아는 영혼이 빠져나가는 같은 네, 그런 느낌이었어요. 저 아는 제주도에서 지금 목사님 하시는 형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이제 한번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다가 네. 뭐 때문에 놀라셨던 거예요. 자다가 그거 벌떡 딱 일어서 앉았대요. 네. 그리고 이 꿈이었네. 그래서 이제 잘라고 베개를 이제 정리하려고 봤더니 거기 자기가 누워 있더래. 근데 이제 그분이 딱 일어난 순간 느낌이 뭐냐면 뭐가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뭐 필름이 끊어져? 그러니까 네. 그 자기 몸과 네. 자기 영혼이 중간에 이렇게 끈 같은 게 연결돼 이렇게 뚝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거야. 네. 그래갖고 이분이 딱 이제 느낀 거죠. 나 여기서 일어나면 난 죽는다. 그래갖고 잽세게 딱 누웠다는 생각이 다시. 네. 다시 그래서 잠들면 안 죽나요? 그럼 그 상황에서? 그렇죠. 다시 자면 괜찮은데 네. 거기서 내가 깬 거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그런 경우도 있다. 근데 그 조심하세요. 너무 피곤하시는 것 같아. 그렇죠. 네. 너무 고소득 그 혼자 혼자 유지하기 네. 위해서. 네. 좀 욕심을 버리시고 네네. 네, 차분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차분하게. 네. 네. 그 저희가 이제 또 리뷰들은 없지만 네.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굉장히 반응들이 좋아요. 1회 때 언급했던 영화 전문사 여성 관리사. 여성 관리사. 네. 이런 좋은 직업이 있었다니.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요? 네, 그런 거 있으셔서 아주 호응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주 영화 한번 또 시작을 해야 되죠. 이번 주 영화는 우리 소금사막님께서 골라오셨는데 어떤 영화신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PC 스토리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네. 이거는 그냥 뭐 우연한 기회에 네. 검색을 통해서 알게 된 영화입니다. 이렇게 건지는 영화들이 몇 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내용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되게 네. 기발하고 재미있기도 해서 이 영화를 오늘 주제로 잡았는데 네. 잡고 나서 일주일 동안 고민했어요. 왜 내가 이걸 선택했을까? 뭐 이런 이게 뭐 옴니버스는 아니죠. 하지만 네네네네네. 약간의 각각의 그 시대가 좀 다르다. 시대별로 어떤 스토리라인들이 각기 다르게 네. 있기 때문에 물론 연결되긴 합니다만 각기 어떤 그 스토리라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얘기를 드려야지 될까? 아까 전에도 뭐 우리 기획회의 때 네. 뭐 결론을 내자, 결론을 말하자. 음. 결론 말하는 건 좀 문제인데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결론을 얘기하지 않으면 사실 이 그쵸. 영화를 이해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도 결론을 얘기하지 얘기하지 말자.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네. 모르겠습니다. 얘기하다가 결론이 나갈지 아니면 그렇죠. 결론을 내지 않고 뭐 결론은 이제 청취자분들이 직접 확인하시게 되는 정도로 정리할지 네. 그거는 얘기하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예. 그 PC 스토리는요 나카무라 요시히로라고 하는 감독의 2009년도 작품입니다. 네. 저는 일본 영화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그 기발한 상상력들이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영화 허를 찌르는. 그쵸. 네. 뭐 되게 뭐 로맨틱 코미디 또는 뭐 드라마 장르인데도 뭐 약간 SF가 가미된 뭐 너에게밖에 들리지 않아라든지 뭐 무지개 여신 뭐 이런 식의 어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던가 뭐 이런 식의 네. 좀 기발한 영화들이 있어요. 맞아요. 뭐 스토리들이 순간순간 기발한 영화들이 있어서 일본 영화를 한번 보기 시작하면 뭐 계속 네, 굉장히 일본 영화를- 다양한 예.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그 일본 영화만 보게 됩니다. 뭐 그 아내에게 그 남자에게 그 아내에게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정확한 제목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것도 굉장히 기발한 영화. 남편과 아내가
같은 집에 사는데 대화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로 상대방을 비난하죠. 끝에 가보면 좀 뭐야 그 기발한 반전이 있는 영화이긴 한데 뭐 그런 영화라든지 어쨌든 링은요 링. 저는 링을 처음 본 거 아, 같아요. 일본 영화는. 링 무섭잖아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렇게 순간 나오는 눈 뒤집혀 있는 여자는 그렇죠. 저는 공포 영화 너무 공포 싫어요. 너무 영화도 싫어합니다. 일본 공포 영화가 우리랑 코드가 맞으니까. 저는 막 다락 네. 같은데 일본들은 집이 좁잖아요. 네네. 막 다락에서 기어 내려오는 거 이런 거 정말 끔찍해요. 그런 거 맞아요. 정말 싫어요 그런 거. 그런 것 같고 그 어디 이렇게 큰 회관에서 봤어요 링을. 극장에서 온 게 아니라 그 학교회관? 학교 회관 이런 아니 데서. 근데 오히려 그런 데서 보는 게 덜 무서워요. 아니 더 무섭던데 그게. 그래요? 아니, 집에서 다소 여자들이 다소리 지르니까 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랐어. 진짜 나오는 나는 진짜 거기서 이렇게 스크린으로 나오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귀신. 그래요? 그때 처음 봤을 때. 아니, 사람들이 많으면 좀 덜 무섭지 않나요? 이 집에서 그 혼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혼자 보는 게 가장 무섭고. 그러니까요. 같이 보는 게 무서운데 소리를 안 지르면은 더 무서울 수 있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그게 영화가 무서운 게 뭐냐면요. 무서운 영화에서 뮤트를 시켜놓잖아요. 그럼 안 무서워요. 무서운 장면에서 네, 왜냐하면 이게 사람한테 공포를 주는 건 음향으로 공포를 주는 거잖아요. 음향 그리고 네. 갑작스럽게 나타나 네. 이런 걸로. 그러니까 만약에 거기서 무서운 장면에서 사람들 다 소리 지르면 나도 무서워지는 거야. 근데 무서운 영화 혼자 보잖아요. 네. 혼자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혼자 보다가 무섭다. 그러다가 만약에 저 귀신이 내 뒤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그쪽으로 상상이 퍼져나가는 거죠. 그럼 내가 딱 보면 되게 웃기겠지? 제일 무서운 거는요. 공포 영화를 본 다음에 욕조에서 머리 감을 때 그때가 최고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머리를 막 감고 있는데 뒤에서 뭐가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의 기린이 물 먹는 장면인데. 전 그게 제일 무서워요. 무서운 영화는요. 네. 아이패드 미니나 네. 아이패드 같은 걸로 보면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게 작으니까. 화면이 작기 때문에 전혀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서운 영화를 제 미니로 보는데 미니를 보면 안 무서워요. 뭐 귀신 나와도 하나도 안 무섭고요. 뭐 좀비들 뭐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냥 좀비는 원래 안 무섭잖아요. 좀비도 무섭죠. 아 그런가요? 그럼요. 제가 중학교 때 좀비 영화를 처음 봤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때 비디오 막 네네. 비디오 방에서 막 비디오 그때는 체인지였잖아요. 네네. 내 테이프를 갖다 주고 네. 거기서 테이프를 빌려오고 또 음. 바꾸는 식의 어떤 그런 비디오 방이었는데 중학교 때? 그런 게 네, 있었어요. 아무튼 벌써. 예? 네. 예? 좀비 영화가 중학교 때. 네. 네. 너무 무섭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친구들 5명이랑 저희 집에 가서 좀비 영화를 봤어요. 네. 근데 친구들이 다 남자애들이죠. 네. 딱 보면서 뭐 안 무섭네. 뭐 이 영화가 뭐 있다고야. 막 이제 이러더니 한 명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남아 있다가 네. 저는 혼자 보는 게 너무 무서워서 친구들 부른 건데 다 저기 나가더라고요. 남았네. 그래서 내가 나가서 저도 무서우니까 혼자 못 보잖아요. 네. 나가서 소리를 확 질렀더니 애들이 진짜 4명이 다 쓰러지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소리를 막 지르면서 애들이 지들이 무서운데 안 무서운 척 한 거야. 중딩의 허세. 그렇죠. 중딩의 허세. 예. 허세죠, 허세. 그래서 그 이후로 공포 영화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공포 영화가 안 그러셨구나. 무서워서 안 보는데. 안 무서워서요? 네. 저는 귀신의 집 이런 거 무서워해요. 전 그런 건 지루해요. 공포 영화 이런 거 솔직히 얘기해서. 무서워하고 롤러코스터 타는 거 이런 건 안 무서워하고 귀신 이런 걸 무서워하죠 저는. 네.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 방에 그 모서리 있잖아요. 저 네. 천장 모서리에 네. 거기에 붙어 있는 귀신. 왜 귀신 얘기를 하지? 귀신. 여름에 귀신이 재밌는데 이거? 오늘 귀신 얘기를 안 해요 오늘. 그런 게 무섭나? 모서리 그렇게. 그럼 모서리 이렇게 붙어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잠자다가 그렇죠.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한쪽 구석의 모서리에서 네. 귀신이 붙어서 쳐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저희 상상력의 문제인데 전 그런 상상도 해요. 이제 누워 있잖아요. 네. 잘나가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게 뭐 이렇게 툭 떨어져 이마에. 그거 딱 만져보면 피야. 그러니까 위에서 이제 귀신이 저렇게 지켜보고 있단 말이죠. 귀신이 입에서 피를 뱉는 거죠. 이렇게 귀신, 틱틱하면서. 귀신 입에서 이렇게 피가 툭툭 떨어진단 말이죠. 네. 그럼 저는 거기서 상상이 어떻게 되냐면 저 귀신 저렇게 한번 쓱 닦으면 되게 웃기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상상이. 그러니까 거기서 더 이렇게 무섭게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불치의 병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놀랐던 경험은 이제 어렸을 때 퍼센식 화장실. 네. 거기 그때 이제 유행어잖아요. 유행 그렇죠. 이야기가 뭐 빨간 종이를 줄까 파란 종이 이제 어느 날 이제 새벽에 한 1시 반쯤 깨가지고 퍼센식 화장실 떨어져 있어요 집에. 거기서 이제
볼일을 보는데 그날 따라 이제 그 얘기 들은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생각이 나다가 그래서 거기 이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으면서 밑에서 정말 손이 올라올까 막 이런 걸 하다가 이제 급하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무서워서 막 뛰어서 방까지 가는데 어머니가 마침 이렇게 제가 불을 켜고 나오니까 깨셨던 거예요. 깨고 이렇게 앉아 계셨는데 제가 문을 확 열자마자 눈이 어머니랑 마주치면서 으악 서로 소리를 지른 거죠. 둘 다. 그래서 근데 그걸 이렇게 살짝 놀라면 이러고 말잖아요. 근데 그게 으악 소리가 계속 이어질 정도로 그렇죠. 놀랐었던. 그렇게 해요. 놀라면 정말. 진짜 놀라면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짐승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놀라는 거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 어떻게 하다가 귀신 얘기했나? 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또 그런데. 사신 얘기해서 어쨌든 그럼 좀 다시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 한번 쉴까요?岡崎さん岡崎さんこれは誰かに届くのかななあ誰か聞いてんのかよ今このレコード聞いてるやつ教えてくれよ届いてんのかよこれすっげえいい曲なのに誰にも届かないのかよ嘘だろこの曲は誰に届くんだよ届けよ誰かに頼むから僕の孤独が魚だったら巨大さと共さにクジラでさえ逃げら 예, 가면 되죠. 네. 네, 피시 스토리를 오늘 할 건데요. 아까 하다가 귀신 얘기를 가가지고 그렇죠. 셋째 예, 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시 스토리는 나카무라 요시히로 감독이 만든 2009년도 작품이고요. 네. 이 사람 작품을 봤는데 제가 아는 영화는 천막의 푸딩이라는 거랑 지보리와 들꼬리의 코인너커라고 하는 영화를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피스토리는 뭐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그럼 그 책에 나온 소설이 그 진짜 소설이 아니면 외국인 원작 소설. 아니 아, 일본 그건 이사카 코타로라고 하는 아. 사람이 쓴 동명의 소설을 원작으로 영화한 겁니다. 네. 물론 소설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쨌든 영화가 책이 더 재밌겠죠 아무래도. 근데 영화도 상당히 재밌었어요. 딱 보셨겠지만 그렇죠. 아시겠지만 내용이 그 클라우드 아틀라스랑 약간 비슷한 듯 흐르지만 네. 굉장히 단순하면서 네. 이해하기 쉽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5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을 보면서 이 다 영화 설명해 스토리가 주죠. 다 설명이 되잖아요. 네. 각각의 이 스토리들이
뭔 상관이지? 예, 이렇게 음. 처음엔 가다가 마지막에 5분을 딱 보면 네네네. 그거였구나. 그랬구나. 이거였구나라고 하는 게 그렇죠. 굉장히 자세하게 음. 친절하게 설명을 하죠.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일본 영화는 이런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독특한 어떤 그런 뭐 미래, 네. 그다음에 뭐 뭔가 막 그런 시공간을 넘나드는 어떤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는 영화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전 개인적으로 그런 영화 좋아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 영화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약 한 6개 정도의 단편들이 있고요. 스토리라인들이 있고 그 스토리라인이 PC 스토리라고 하는 노래와 연결이 돼서 네. 실제로 지구를 구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2012년도에 갑자기 굉장히 익숙한 동네더라고요. 거기가 네. 제 생각에는 거기 오사카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오사카가 아, 익숙하시군요. 그렇죠. 오사카 거기 뭐 익숙하세요? 우동 먹고 싶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코하마 한번 가봤습니다. 아 정말요? 네. 아 전 일본을 그냥 머리로만 지나다녀서. 그래요? 일본 좋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음식이 네. 맞잖아요. 아. 음식도 그렇고 네. 우리나라 여자분들이 좋아하겠더라고 일본은. 아, 그래요? 저는 네. 오타쿠라. 저는 오타쿠라 이제 일본을 좋아하고요. 아무튼 아무튼 그런 어쨌든 그 일본에서 하늘에 유성이 하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유성이 지구까지 이제 충돌하기 5시간 네. 전에로부터 영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당연 본 자막은 해성으로 나오던데. 해성. 예. 죄송합니다. 해성 맞나요? 예. 해성이나 해성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해성하고 유성은 또 뭐 어떤 차이인지 또 찾아봐야겠지만. 반경 5km, 뭐 2km 정도의 지름 2km 정도의 네. 그 운석이 떨어지면 지구가 멸망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거기는 5km 정도가 나오거든요. 닭살이군요. 예, 그게 뭐 미국의 아마게돈 그 영화랑도 네, 겹쳐가면서 네, 네. 뭐 그렇죠, 예. 미국이 거기다가 핵폭탄을 심었으나 다 죽고 터지지가 터지지 않은 거죠. 못하고 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긴 브루스 하는데 윌리스는 실패한 거죠. 그렇죠. 네. 브루스 윌리스는 실패했죠. 예. 그래서 어쨌든 그 해성이 지구를 달려오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해일이 100m짜리 해일이 오기 때문에 다 뭐 후지산이나 이런 데로 올라가지만 이미 지구는 그게 부딪힌과 동시에 이제 종말을 맞이하는 거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없는 도시를 어떤 사람이 그 전동 휠체어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렇게 예. 시작하죠. 그래서 가다가 아무도 없는 동네에 어떤 음악 레코드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구 종말 5시간 전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거기 시비를 거는 거죠. 그렇죠, 맞아요.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여기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그 레코드를 고르고 있는 이상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 네, 맞아요. 속된 말로 하면 얼빠진 거고요. 뭐 남들 어쨌든 다 피신가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뭐 지구가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게 뭐 세상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맞다면 그 사람은 다양한 사람인 거죠. 지구가 멸망하는데 레코드 CD를 팔고 있던 사람들인 거죠. 그러고 있던 사람이 있는 거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사는 사람 사람도 한 명이 또 있었고. 그렇죠. 네. 뭐 그런 게 있는 거죠. 와서 시비 거는 사람도 있는 네네.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그 스윙이라고 하는 장르의 펑키죠. 네, 펑키 장르의 노래를 들어보고 너무 좋아하니까 레코드점 사장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음악을 하나 권하죠. 이게 이제 게키린이라고 하는 그 밴드인데요. 네. 개키린. 네, 맞습니다. 그게 게키린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찾아볼 마음도 없었어요, 사실. 뭐 이 영화에서 게키린이라고 하는 음악 밴드의 이름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냥 잊어버려도 됩니다. 네. 하지만 이 문형 밴드가 PC 스토리라고 하는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그 앨범을 들려주죠. 그렇죠. 그러면서 너 이 노래 좋아할 거야 들어봐라고 하면서 영화는 시작합니다. 그 배경은 2012년인데 네. CD가 아니고 이제 LP판으로 그렇죠, 이제 LP판이죠. 건너는 거. 네, 예. 그렇죠. 그렇죠. 이 영화 그렇죠. 이 게키린이 실제로 나왔던 게 그런데는 1970년대 75년 75년도에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LP판이 맞죠. 그렇죠. 예. 이제 거기에서 일단락이 되고 이게 좀 복잡해요. 이게 약 6가지 스토리인데 연도로 봤더니 1953년도 그렇죠. 그다음에 53년부터 시작해서 75년도 82년도 그리고 그다음이 99년도 99년. 2009년도 2012년도 이 6개 시간을 넘나듭니다. 네. 이 스토리가. 그래서 그 레코드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어쩌면 이 노래가
지구를 구할지도 몰라라고 뜬금없이. 하는 얘기하죠. 뜬금없이. 예. 그러니까 이제 야 지구 멸망하는데 너희들 뭐 하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하죠. 이 노래가 지구를 구할지도 몰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 노래가 지구를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되게 뜬금없는 설정이긴 한데 궁금하게 만들죠. 그렇죠. 어떻게 구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이제 과거로 갑니다. 1982년도로 이제 상황이 전개가 되죠. 네. 1982년도에 3명의 남자가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 자동차가 어떤 차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이니셜 D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을 본 사람이라면 제목만 봤어요. 예, 거기서 나오는 그 차와 비슷한 형태. 음. 연식상으로는 그 차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DOHC 엔진이 나온 시기이기 때문에 그 차는 아닐 것 같은데 또 차 전공자시잖아요. 전문가. 아닌데요? 아니세요? 예, 아닌데요? 급부인. 예, 급부인. 아닙니다. 네. 아는 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상한 그 오래된 차를 타고 3명의 사람이 갑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한 친구가 그래요. 뒤에 앉은 2명의 약간 건달스러운 친구들이 그렇죠. 있는데 막 카세트 테이프를 막 돌려요. 그러면서 이 카세트 테이프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한 그런 테이프고 뭐 귀신 소리가 들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 막 이제 이런 얘기 하다가 이 개키린이라고 하는 밴드가 나온 PC 스토리가 거기에 속해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서 그 음악 중에 1분의 묵음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노래가 쭉 나오다가 1분이 딱 단주. 끊기는데 이걸 편집해서 붙인 것이 아니라 1분이 실제로 어떤 아무 음도 없는 네. 그런 1분을 공간을 가지고 있는 테이프예요. 그렇죠. 되게 웃긴 테이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1분 안에 여자의 비명소리가 들린다는 둥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있어요. 그럼 뭐 그렇죠.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미팅을 하러 갑니다. 그래서 이쁜 여자 당연히 어디 미팅 가면 이제 여성 관리사이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항상 미팅 얼마 가면 전에도 하셨고. 예, 얼마 전에도 하셨고 항상 미팅 가면 이쁜 분 한 분, 보통님 한 분, 아닌 분 한 분 이렇게 네, 세 명이 설정이 되죠. 항상 나오죠. 네. 남자 쪽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잘생긴 사람 한 명, 보통 사람 한 명, 아닌 아닌 사람 사람 한 명 한 이렇게 명. 나오죠. 거기서도 이제 3대 3이었는데 여기서 운전을 하고 갔던 사람은 아닌 사람이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네.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뻤던 여자가 저는 그 여자를 보면서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요? 마치 그 괴기 영화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얼굴 표정이더라고요. 좀 살벌하지 않나요? 그 여자가 저도 그게 공포 영화로 전개될 줄 알았어요. 네, 이게 그 여자 그래서. 얼굴이 좀 공포 영화에서 나오면 딱 알맞는 이쁘게 생겼 아주 아름다운 얼굴이긴 한데 좀 그런 뭔가 표독스러움을 네. 감췄다 그럴까? 그죠. 근데 그 여자가 하는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예언하는 거. 그렇죠. 미래를 바라보고 예언하는 그런 음. 심령에 좀 이렇게 좀 깊이 개입돼 있는 그런 그렇죠. 캐릭터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막 그런 심령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자들이 우리 쪽 이 친구도 그런 쪽에 굉장히 밝아. 그쪽을 굉장히 좋아해. 뭐 이제 이런 얘기 나오다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온 남자들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세상을 구하는 것에 큰 이익을 담당하게 될 거다. 그렇죠. 네, 그런 대사를 날립니다. 사람들이 그냥 뭐 술 먹으면서 지나가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여자가 그 운전을 했던 그 남자. 네. 있으나 마나한 그 남자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남자한테 마음이 있었나 봐요. 마음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세상을 맞아요. 구한다고 있었어. 제가 봤으니까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가요? 뭐 그래서 그 항상 보면은 잘생긴 사람이 잘생긴 여자랑 맺어지나요? 여성 관리자는 그렇죠. 어떤? 근데 거기서는 남자들이 셋 다 별로예요. 그래요? 네, 못생겼어요. 그래요? 그 건들건들 한 사람도. 그렇죠. 네.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남자한테 언제까지 너는 어떤 사람이냐? 왜 너는 네 의견을 얘기하지 않고 왜 저런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항상 그렇게 찌질이죠. 주눅 들어 있냐라고 하는 어떤 그렇죠. 비주류, 비주류 아니면 찌질이 뭐 이런 식으로 평가되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결정적으로 이제 세상을 구할 거라는 것과 동시에 오늘 너는 운명적인 여자를 그렇죠. 만날 거다 이렇게 그렇죠. 말하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운명적인 여자를 만나죠. 네, 만나는데도 정말 이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여자가 그 말을 해준 여자일 줄 알았더니 거기서 한번 속았죠 제가. 저도 그랬어요. 네. 그렇죠.
그 여자가 아니더라고요. 다른 그쵸. 여자가 이제 뒤에 그 나타나는데. 찌질한 남자와 이 이쁜 여자가 둘이 만나서 뭔가 음. 어떤 썸씽을 가지고 서로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 건가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렇죠. 아니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네. 친구들로부터 버림받은 남자가 혼자서 집을 가면서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못 오작동에 의해서 카세트 테이프가 음악이 틀어져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 PC 스토리가 틀어지는데 꺼지지도 않고 예, 하필이면 그 묵음 기간이 묵음 부분에, 예. 묵음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비명 소리가 진짜 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비명 소리. 예, 진짜 비명 소리가 진짜. 들리는 거죠. 그 비명 소리와 관계된 어떤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다른 여자. 그렇죠. 네, 다른 다른 여자를 여자. 만나게 되죠. 그때까지 공포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전 드라마인 줄 알고 봤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네. 속았네요. 정말. 그러고 그 여자 그 비명 소리가 났을 때 차를 세우고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또 비명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한테 겁탈의 네. 네. 위기에 처해 있는 여자를 그렇죠. 구출하게 됩니다. 근데 그 구출한 장면도 되게 답답해요. 구출하는 장면도 찌질하죠. 막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너무 몰입하신다. 예, 구출을 했어요. 네. 1982년도에 그런 세 명의 미팅 장면이 있었고 다시 이 1999년으로 갑니다. 네. 1999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죠?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렇죠. 예언이었던 예. 때죠, 그죠? 예. 그 여자친구 중에 한 명, 여자 미팅했던 여자 한 명이 세상에 종말이 오면 그 종말을 구출하는 역할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남자들 중에 두 명의 남자가 자기가 그건 줄 아는 거죠. 아. 그래서 그 에피소드가 들어 있는 거군요. 그렇죠. 아, 그걸 왜 또 몰랐는지? 아 모르셨어요? 네, 아, 저는 지금 그거 빼도 알았네.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원래는. 그러셔요? 영화를 헛봤네요. 어. 그 장면이 왜 그거를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 두 명이 그 이제 지구가 종말할 거라고 해서 그 전날 1999년 12월 21일인가요? 그런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그날이 종말하는 날이 언제죠? 그렇죠. 예. 아무튼 그날 전날 거기 사람들 모여요. 거기에 당연히 이제 사이비 종교의 교주가 1999년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막 사람들 선동하고 근데 아침에 해는 떠올랐고 우리가 이제 1999년을 경험했잖아요. 네. 그렇죠. 지구는 멸망하지 않았고 지금 생존해 있잖아요. 음.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이제 그 사이비 교주를 두들겨 패죠. 너 때문에 난 집도 버리고 가족도 그렇죠. 버렸는데 네, 네, 네. 뭐 이제 이런 그러고 이제 거기서 어떤 사람들이 2009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다. 그 사이비 교주는 계산이 틀렸다. 2012년도에 멸망할 것이다. 이 두 개가 옥신각신하지만 결국은 이제 2009년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 부분에서. 네. 그 부분에서 정리가 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나 던져요. 무슨 종말이야. 그리고 무슨 종말. 너희들이 어떻게 구해? 노아의 방주도 없는데. 요 말트가 하나 던져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멘트가 2009 2009년으로 연결이 돼요. 그렇죠. 2009년에 그 배를 납치하죠. 배를 납치하죠. 네. 배를 납치하는데 어떤 그 여고생이 그 도쿄에 그 수학여행을 갑니다. 배를 타고. 네. 그렇죠. 예, 도쿄로 수학여행을 가는데 친구들은 다 내렸는데 이 친구가 못 내려요. 이 친구는 잠이 들면 주위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어도 깨지 못하는 친구예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친구가 친구들 다 내렸는데 혼자 배에 남습니다. 퍼즐러 자다가 못 내린 거죠. 예. 근데 우는 모습이 되게 귀여워요. 맞아요. 예. 귀엽더라고요, 그 친구. 그 영화상에서 가장 예쁜 등장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그쵸 등장 이쁜 인물이죠. 인물이기도 하고 네. 굉장히 재밌는 울음, 막 훌쩍훌쩍거리는 울음, 굉장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기도 한데 그 친구가 이제 그 배에서 도쿄에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기 때문에 막 뛰어들으려고도 하고 막 혼자 울고 막 이래요. 근데 그 배에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보면서 울지 마라. 자기가 만든 그 케이크를 주면서 자기가 재밌는 얘기 해줄 테니까 울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얘기를 해줍니다. 자기는 정의의 사도가 되는 게 이제 네. 그 어렸을 어려서부터 때부터. 정의의 사도로 키워졌다. 그런데 정의의 사도가 키워졌지만 정의의 사도라고 하는 게 정확한 직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롤 모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정의의 사도로 키워졌는데 정의의 사도로서의 삶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케이크를 만들고 배에서 타고 있죠. 근데 아까 말했던 1999년도에 2009년도에 지구가 멸망할 거다라고 외쳤던 그 사이비 교주의 밑에 교주들이 있어요. 네. 그분들이 그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에서 착안 네. 그 배를 납치하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이 또 그 아, 사람이죠.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 배를 납치합니다. 아. 납치해서 뭐 테러리스트가 되는 거죠. 해상 네, 납치. 네, 네. 총을 쏘고 막 이런 식의 이제 그런 걸 그 배를 납치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믿지 않았던 이 음식 만드는 사람 주방장이 실제로 정의의 사도로 변모를 해요. 총을 피하고 그게 제일 멋있더라고요. 네, 총을 네. 피하고 총 든 사람들을 제압해 나가기 네. 시작합니다. 그리고 총알을 피하죠. 총알도 네. 피하고 정말 그래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정의의 사도 맞구나라고 음. 하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여고생을 구하죠. 여고생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배를 구출해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다시 1975년도로 돌아가요. 이게 좀 네. 복잡합니다. 이렇게 연도가 왔다 갔다 해서 그렇죠. 제가 이 영화를 제가 왜 이런 영화 잘 이해를 못해요. 제가 이 영화를 네. 왜 선택했는지 저도 지금 막 오늘 얘기하면서도 얘기 안 들었으면 전 보고서도 그 아까 그 교주 사이비 교주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 미팅 가서 그렇죠. 남았던 다른 친구 2명 주인공의 그 정의의 사도의 친구들 그 사람인 지금 아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그렇죠. 그게 없었으면 그 장면이 왜 들어가서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니 뭔가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미팅 친구들은 거기 안 나오고요. 아 그럼 누구요? 아까 그 역시 말귀를 못 알아듣. 1999년도에 3명의 사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도들이요. 그 사도들이 나오고요. 그 교주했던 사람은 첫 번째 2012년도에 그 레코드 집에 와서 그래, 그 깽판 친 사람이고. 사람이고요. 네. 그 사람 말고 뒤에서 그 사람을 따라왔던 2명의 사도. 그렇죠. 그 2명. 2명이 바로 이 해상 그렇게 납치. 이해했어요. 저는 근데 친구 그 사람들이 배를 납치하면서도 이 배가 노아의 방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했죠. 그럼 그 사람들은 아직 그때까지도 2009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라고 믿고 그걸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 배를 사람들은 납치한 거죠. 2009년으로 계산을 한 그럼 거예요. 그 배를 지들이 납치해갖고 뭐 어찌겠다는 거야? 그걸 이제 노아의 할수 있나?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게 응. 천재 거기 타고 있으면 되는 직원으로부터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죠. 2012도 배잖아요. 네네네. 2012도 배로 구출하죠. 저는 네. 그게 우주선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그렇죠. 근데 배. 배더라고요. 응. 성경에서 이제 다 따온 거죠. 네. 네. 그리고- 그것도 우주 날아가는 줄 알았더니 뭐 그냥 그렇죠. 예. 네. 이것도 배입니다. 그래서 네.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배를 납치한 겁니다. 근데 그게 정의의 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산당하죠. 그렇죠. 무산당하게 됩니다. 거기서 지구는 에피스토리 멸망하지 않고 또 네. 그렇죠. 거기서 스토리가 스톱. 그리고 이제 다시 1975년도 일명 항상 이 영화에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섹스 피스톨이라고 하는 밴드가 네. 그게 유럽 밴드죠. 네네. 네. 그 밴드가 등장하기 1년 전에 일본에서 펑키 음악을 했던 밴드가 있었다. 무명 밴드. 근데 당시에 그 국민의 수준이나 음악 듣는 사람의 수준이 그 음악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외면당하죠. 네. 근데 그 음악 들어보셨으면 알겠지만 굉장히 그 리듬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굉장히 리듬이고 좋잖아요. 경쾌하고 그렇죠. 그리고 내용도 좀 재미가 네, 가사도. 가사도 그래요. 가사를 제가 한번 적어 왔는데요. 제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네. 우리 조우신. 우리 조우신 그 아, 아도니스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여기 네. 피시 스토리 중간에. 네, 피시 스토리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고독이 물고기라면 그 거대함과 사나움에 고래조차 달아나겠지? 나는 죽지 않아. 차곡히 쌓인 소리만이 세상을 구할 거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예. 뭔가 되게 심오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처음에 이 노래를 처음에 내용을 모르고 들었는데 너무 심오한 거예요. 그렇죠. 야 무슨 이게 철학적으로 철학적 되게 메시지가 있나? 예. 되게 뭔가 이 심오하다. 특히 나의 고독이 어떻게 물고기라면 뭐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죠. 그렇죠. 전 막 예. 이해가 되던데. 그래요? 철학과랑 관계가 있으시나? 저 그러지 않는데 저는 삶이 철학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아. 되게 심오하시잖아요. 일단 뭐 편집하자 거기는. 없던 얘기는 네. 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그런 그 피시토리라고 하는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네. 근데 이 음악 만들어낸 과정도 그래요. 되게 무명 밴드였다가 어떤 한 프로듀서로 하여금 눈에 들잖아요. 그렇죠. 눈에 들어서 이제 음악을 만드는데 계속 참패를 하죠. 네. 아, 자기 프로듀서가 색깔을- 아니에요. 프로듀서는 믹싱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네. 매니저인가? 저는 그 사람을 보고 저는 안철수인 줄 알았어요. 안철수 닮았어요. 안철수 닮은 아저씨가 매니저죠, 매니저. 매니저. 네.
그냥 안철수라 그럴까요? 네, 안철수. 안철수가 나와요. 안철수가 그 영화에. 나와요. 진짜 나오면 어떡하죠? 안철수가 젊은 안철수가 나오죠. 네, 젊은 네. 안철수가 나오는데 네. 그 안철수가 이 음악을 사람들의 음악을 이해한 거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어서 이제 판을 냅니다. 네. 계약을 맺고 판을 내지만 당시 펑키 음악이 세계적으로 히트치기 직전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음악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예를 네네. 들어서 뭐 외국의 어떤 유명한 배우들이 어떤 행동을 하면 우와. 음. 근데 우리가 하면 뭐야? 뭐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서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적어도 비틀즈 정도가 무음 그쵸. 이런 걸 했다면 그럴 텐데 그런 얘기 나오죠. 피스토리에서 1분의 무음이 비틀 정도가 했다면 그 뭔가 있어 보일 건데 하필이면 무명 밴드가 하니까 이거는 개키린. 그죠? 개키린이라고 하는 이름도 이상하잖아요. 네. 이런 무명 밴드가 하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고 막 비난당하고 그렇죠. 뭐 완성되지 못한 듯한 네. 느낌으로 치부가 되죠. 그 마지막 녹음이었어요. 뭔가 이 사람들한테 좀 노래를 하나 만들어라. 너희들을 대표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라고 했지만 만들지 못합니다. 그렇죠. 2년 동안. 그때 이제 안철수가 그 사람에게 책을 하나 줘요. 음. 그 책을 줬는데 그 책의 이름이 PC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렇죠. 그 책에 나와 있는 대사가 이제 아까 나의 고독이 물고기라면 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거기에 나온 거를 피타치는 리더가 그걸 보고 노래 가사를 써 내려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르죠. 그래서 막 처음에는 이 어떤 책에서 도용한 거기 때문에 이게 저작권 때문에 고민하죠. 저작권이 네. 걸릴까 말까 막 이런 고민들을 하다가 어쨌든 노래를 완성하죠. 네. 노래 완성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마지막 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불러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항상 자본의 논리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이 밴드와의 계약은 종료하지만 그 가운데 노래를 불렀던 보컬과의 그 관계는 정리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렇죠. 얘들은 한 팀인데 음. 그걸 이제 말을 못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은 보컬은 자기 동료들한테 나는 살아남았어라는 걸 말을 못하죠. 그렇죠. 그 노래를 연주를 하다가 자기의 말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좋은 노래가 누군가에게 닿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막 담아서 1분 동안 떠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지막 녹음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냥 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묵음 처리합니다. 그게 이제 그 피스토리의 묵음의 그 비밀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 물론 예기치 않은 그 보컬의 나레이션 때문에 무음이 발생. 전 차라리 그게 들어갔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그러니까 생각. 그게 더 나았다니까요. 무음 처리보다는 차라리 그렇다면 만약에 무음 처리가 안 되고 그게 들어갔다면 더 대박 났을 지구를 못 구했죠. 지구를 못 구했죠. 못 구했구나. 뭐 파는 대박 났을 수 있지만 네. 지구는 못 구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또.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보컬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게 무음 처리가 됩니다. 물론 이 판도 망했죠. 이 판도 망했고 그래서 이제 뭐 마지막 그 녹음을 끝내고 다 모여서 쫑파티처럼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가 와요. 자꾸만 안철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만큼 왔기 때문에. 네. 그 안철수랑 얼굴이 정말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똑같아. 그럼요. 심지어 예. 젊은 안철수. 그렇죠. 네. 정치하기 전에 그렇죠. 샤프할 때. 정치하기 전에 전에 그 샤프한 그러니까 부드러운 이미지가 살아 있는. 교수직을 하실 당시에. 저 정치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싫어요. 표독스럽고 뭔가 그런 이미지들이 있거든요. 가면을 쓰고 있죠. 예, 예. 뭔가 그렇죠. 괴팍하고 막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어쨌든 그 정치하기 이전에 그런 부드러운 이미지 안철수가 그렇죠. 나옵니다. 네. 그 사람과 이제 쫑파티를 하는데 아이를 하나 데려와요. 아이를 하나 데려오고 아이는 이제 그 가면 라이더, 네. 가면 라이더를 이제 보고요 술집에서. 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그 노래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좋은 노래가 막 그래 어쩌면 이 노래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세상을 바꿔낼 수도 있어. 이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만나서 이 노래 때문에 결혼할 수도 있고 그 아이가 뭐 노벨상을 받을 수도 있어. 그렇죠. 야, 좀 더 크게 나가. 야, 이 노래가 세상을 구할 거야. 이런 농담들이 이루어져요. 그 맞아요. 농담을 그 아들이 듣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썼던 리더가 이거 편지 저작권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철수가 저작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이건 전 세계 한 개밖에 없는 책이야. 그 책이 왜 한 개밖에 없는 거를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죠. 1953년대 전후 뭐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그 일본이 패망하고 굉장히 일본이 힘들게 살아요. 맞아요. 우리에겐 되게 나쁜 나라이지만 일본도 굉장히 힘들게 삽니다.
그때 전후에 그 어떤 영세한 그 출판업자가 그 외국 서적을 하나 출판 그 번역을 따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 번역해서 이제 출판하기로 했는데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막 번역을 못해서 이제 그 부도가 나게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막- 빨리 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막 애를 끓이고 있는데 신입사원 이제 그 이력서를 봤는데 뭔가 그 혼혈 계통의 어떤 사람이 지원을 한 거죠. 사진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너 와서 이거 번역해라. 그리고 그냥 맡겨버린 거예요. 그 사람은 혼혈이 아닌데 그렇죠. 그냥 일본 사람인데 혼혈이라고 생각하고 번역을 맡기죠.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죽을 둥 살 둥 번역합니다. 그래서 이 PC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 PC 스토리라고 하는 게 찾아보니까 뭐 허황된 얘기, 네네. 허풍 뭐 이런 과장된 예, 이야기. 과장된 그러더라고요. 이야기 이런 식의 수거로 사용되는데 저도 지난주에 이 제목을 말씀하셨을 때 저는 네. 물고기 이야기인가 이런 줄 알았어요. 저도. 예, 예, 예. 근데 이게 수거도만요. 예, 예, 그렇죠. 영어를 스토리가. 잘하시는. 못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번역 오류죠. 번역 네. 오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책 전체가 다 번역 오류인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가지고 갖다가 막 꼽은 거죠 단어를. 그러니까 뭐 나의 고독이 물고기라면 그런 이런 가사가 그렇게 이런 나온 이런 가사가 나온 나오게 거죠. 되는 거죠. 허접 번역 때문에 그렇죠. 나온 허접 번역 때문에 나온 거죠. 근데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난 이해했다니까. 역시 심오하죠. 그래서 번역 오류가 생기고 그 번역 오류를 뒤늦게 발견한 그 사장이 그 책을 전량 폐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 회사가 망할 때 그 이모가 그 회사를 다녔는데 그 음. 안철수의 이모가 다녔는데 이모예요, 할머니예요? 이모예요. 이모예요. 예. 고모인가 이모인가? 저는 할머니라고 번역이 나오던데. 그건 저거죠. 어둠의 경로잖아요. 아 예. 저는 정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정품 예. DVD가 나왔나요? 그럼요. 아. 그럼 제가 지금 이모 저의 좀- 맨 오브 스틸의 경주와는 다르군요. 그렇죠. 예. 저 영화 전문사예요. 예. 영화 전문사는 또 이렇게 허접 자막 그렇죠. 저 집에- 용납이 안 되죠. 집에 DVD 500편 있거든요. 으아. 시정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500편만 해도 뭐. 이모 돌아가시면서 한 권 챙긴 거죠. 그렇죠. 네. 챙긴 거죠. 네. 그 네. 책을 그 게키린의 리더한테 준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2012년도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지구는 해성이 날아오고 있고요. 이제 1시간 남았죠 이제. 그렇죠. 1시간 네. 남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전에 그 충돌 1시간 전. 레코드점에 가서 막 비난하던 사람이 이제 지구의 이제 자기 종말을 맞이하러 바깥으로 나갑니다. 네. 그러면서 해성을 보면서 와라. 팔을 벌리면서 와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해성이 터져요. 갑자기 다 터지는 말하면 안 된다면서요 결론을. 해성이 터져요. 네. 아니, 왜 터졌는지에 우리- 대해서는 얘기 안 하는 거죠. 아, 왜 터졌는지만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죠. 아, 터집니다. 음. 터져요. 그 여기서 정리가 좀 애매하긴 해요. 직접 보셔야죠 뭐. 네.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이렇게 네. 불친절한 거 아니에요? 힌트를 하나 주십시오. 힌트요. 네. PC 스토리가 하나 빼먹었네요. 아까 전에 그 안철수가 아이를 데려와서 네네. 맞아 그 아이가 그 어떤 역할을 하죠? 그 저걸 봤다 그랬잖아요. 네. 가면라이더. 네. 가면라이더는 5명입니다. 네, 레인저. 지구를 지키는 네. 영웅이죠. 네. 네. 그 사람이 레코드점 사장이에요. 그 아들이. 아들이. 예. 그래서 그 게키린의 그 CD LP판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 그걸 또 몰랐네. 그게 어디서 나오죠? 모르셨나요? 네. 그 아이의 얼굴이 또 오버랩되면서 그 레코드점 사장으로 얼굴이 변환이 돼요. 화면. 그리고 그 배우가 아. 내 자세히 보니까 안철수가 분장한 것 같아. 아니지 뭐.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다른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얼굴 크기가 좀 다르던데. 아까 머리가 그렇게. 그래서 뭐 아, 그랬구나.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레코드점 사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영화에 전반적으로 어떤 스토리든지 공통된 주제가 있어요. 바로 PC 스토리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이야기. 그 PC 스토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2년도에 지구 종말 전에 그 레코드점 주인이 이 음악이 세상을 구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레코드 음악의 묵은 부분에서 비명을 들은 어떤 그 남자가 네. 여자를 구하게 되고요. 네. 미래로 돌아와서
2012년도에 그 지구가 종말을 맞이하려고 하지만 그게 종말 맞이하지 않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 그렇죠.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무명 밴드 객기린이 PC 스토리를 만드는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 PC 스토리를 만들게 된 거는 번역 오류라고 하는 네. 과거에 그렇죠. 과거가 나오고 다시 미래로 오는데 요게 개연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 그렇죠. PC 스토리 개연성이 있는데 개연성이 한 부분에서 잘려요. 어디가 어디가 잘리죠? 잘리죠. 정의에서도 대목이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건 마지막을 봐야 알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그렇다면 네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가 되는 거죠. 예. 어, 여기까지 뭐 얘기해줘도 뭐 충분할 것 네. 같은데요. 예. 근데 그렇죠. 너무 두섭지 않나요 오늘 얘기가? 아니요. 이게 원래 두서 없어야 제가 음. 보기에는 이 영화가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아마 또 많은 독자분들은 그럼 그 해성은 어떻게 폭파가 된 거지? 그렇죠. 라는 궁금해하시는 궁금증을 가지고 분들께서는 네. 영화로 보시겠죠. 보시겠죠. 예. 그럼 우리가 퀴즈를 낼까요? 다음 주까지 이거 보시고 메일을 주시면 네. 저희가 그분을 이제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 동네 오시면 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상품권을 좀 드리도록 그렇죠. 한 거로. 주로 그 북카페 네. 마을 북카페가 우리 동네 많이 생기는데 제가 무료 쿠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렇죠. 한장좀 주세요. 네. 출연료 네. 드리고 출연료로 드리고 이러는데 네. 그 아, 메일 보내주시면 그걸 설명해 주시면 몇 장 저희가 드릴까요? 근데 문제는요. 네. 퀴즈를 냈는데 답이 없으면 좀 민망하지 않을까요? 다 있을 겁니다. 다 봅니다. 없으면 아. 조작을 해서라도. 믿고 아 그래요? 그러면 네. 퀴즈를 낼까요? 네. 그러면 그 정의사도의 역할은 뭘까? 그리고 해성은 어떻게 해성이 왜 폭발을 했는지 네. 그렇죠. 그 스토리 라인을 맞춰주는 건가요? 그렇죠. 질문이 네, 그렇죠. 그렇게 네. 돼야 되나요? 네. 네. 그 스토리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지나 정의의 사도는 어떻게 이게 기획회의 때도 굉장히 이게 제가 왜 이 영화 선택해가지고 감론을박이 이어졌었죠. 우리 녹음 이렇게 시작 전에. 네. 다 까자. 고통을 받는지 아니다. 모르겠습니다. 아니 괜찮습니다. 이제 네. 이렇게 해서 하면 아마 또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메일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 이 영화는요 마지막에 5분이요 이 영화 스토리의 모든 그 비밀을 그렇죠. 밝혀내는 그 장면이 네. 담겨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영화 그 장면을 얘기하게 되면 영화를 볼 필요가 볼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네. 마치 식센스의 브루스 윌리스는 귀신이야.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그러다 얘기하면 보니까 영화 못 보는 거죠. 이 영화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았고 음.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기발해서 음. 사람들과 같이 보고 싶은 마음에 이 영화를 얘기한다고 했으나 음. 이 영화를 설명하는 것이 정말 힘들더라. 그렇죠. 제가 일주일 동안 정말 막 연도별로 적고 별짓을 다 했는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영화를.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서 다 까면 이제 또 보라는, 그리고 보라는 걸 권유하는 게 아니라 안 봐도 됩니다. 이렇게 이 스토리 너무 오버하는 예,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 예. 스토리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게 묘미고 제일 마지막 5분에서 이거구나 하고선 딱 손을 치는 게 그게 묘미이기 그렇죠. 때문에 복잡해도 괜찮은 제가 것 이 같아요. 팟캐스트 하면서 제가 클라우드 아틀라스에 비하면 대단히 친절하죠.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굉장히 친절하지만 뭔가 비슷한 느낌의 네, 그렇죠. 영화예요. 예. 뭔가 시간과 공간을 막 왔다 그렇죠. 갔다 하는 네. 예, 그렇죠. 그런 유의 영화입니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도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치 이상향을 찾아가는 그런 그렇죠.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또 뭐 과거 미래 왔다 네. 갔다 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전 이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현실감 그렇죠. 있게. 예. 예. 그 물론 일단 이야기가 어려웠어요. 저 같은 수준 이해 수준으로는 그렇죠.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이야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예. 이거는 참 제가 이 영화를 선택하고서도 좀 죄송하더라. 아닙니다. 설명을 이렇게밖에 하지 못하는 저의 그 고충도 좀 근데 전 이제 이 영화상에서 이런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도 재밌었지만 사실은 저 밴드의 미래는 어떻게 됐을까도 좀 5분에 나와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궁금해. 네. 그죠?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나왔던 사람들이 다 네. 그 찌질이 네네네. 네. 루저급이죠. 루저들이죠. 네. 주로 다 루저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무언가 공감이 팍팍 되네요. 그쵸? 신문 배달원으로서. 아이 왜 그러세요? 고소득 신문 고소득. 배달원인데. 응. 신문 그렇죠. 배달이 고소득이 될 수가 없는데 고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네.
새로운 요즘 21세기에 배달을 못 가고 있다니까요. 21세기에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펼치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고소득 신문 배달원. 그렇죠. 새로운 직종 발굴.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토리는 이 6가지 그런 어떤 스토리들이 다 루저들의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루저들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루저들의 모습들이 사회를 변화시키니까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언가 어떤 개연성들, 과거와 미래의 개연성들 그것이 정말 뭐 시대를 대변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소하고 소소한 것들이 연결된 그렇죠. 어떤 그런 흐름 속에서 네네. 세상은 밝게 변하고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지난번 녹음할 때 심지어 위기에서 이제 구할 수도 있다. 그렇죠. 이런 지난번에 사소한 일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방송이 누군가에게 맞닿는다면 그렇죠. 누군가의 마음에 닿는다면 비록 이렇게 허접하게 떠들고 있지만 하지만 저희 진정성을 네, 그 그럼요. 알아주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네, 네. 그분이 또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끼리 또 이렇게 연락돼서 우리 네. 아도니스와 결혼 그렇죠. 그럼 또 세상을 거기까지 변하나요? 너무 나갈 것 같고. 네. 그래서 그 아무튼 아들 자식이 세상을 구하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신문을 거죠. 돌리다가 해성을 폭파하는. 그렇죠. 신문의 기사가 세상을 구하는 뭐 이런 그래서 걸로 어쨌든 네, 굉장히 이게 스토리나 그런 것들은 보면 거기 보면 그렇잖아. 엘리트들은 지구의 종말에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하잖아요. 그런 엘리트들도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도 뭐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자기는 그냥 포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루저의 산물인 루저의 아들 딸들이 세상을 구하는 그런 걸 보면 그러네요. 예, 우리들은 보통 사회생활은 모든 사람들을 엘리트로 키워가는 교육 시스템도 그렇고 그렇죠. 그렇게 가는데 엘리트 뭐 영화니까라고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엔 엘리트들의 역할이 그렇게 지대하지 않다. 맞아요. 1% 한 명의 천재가 뭐 1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론은 그건 말이 안 맞는 10만 말이다. 명, 10만 명, 1천재 10만 명론인가? 네, 네. 거기 이제 이건희 회장님의 네. 훈화 말씀이셨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다 개구라라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그래서 교훈이. 그거보다- 근데 이게 좀 이렇게 좀 교양 있는 어휘를 쓸까요? 개구라는 좀 꾀구라. 그것이 좀 과장이라는 피시 스토리라는 네, 그런 그렇죠.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영화가 주는 우리 시대의 그 어떤 하나의 뭐 질문, 루저도 포기하지 마. 그리고 너네 10만 명이 아니라 10억이야 심지어. 정말로 이건희 회장님의 너무 훈화 심한데? 말씀. 지가 짜증나요. 1%라는 거 아니에요. 천재 한 명이 지가 10억을 천재라는 먹여 거. 사는 그게 지가 그렇죠. 천재라는 거잖아요. 건방을 떨죠. 목이나 좀 빼라고 좀 전해주세요. 뭘 빼요? 휠체어에서도 목이나 좀 맞아. 목이나 좀 빼라고 좀 전해. 휠체어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렇죠. 무슨. 예. 그래서 그런 루저들의 삶에 대한 의미 또 그런 그 전 거구나. 그 밴드들이 사실 좀 더 음악 활동 그 다음에 2009년에 그 밴드의 모습도 한번 보여줬으면 하는 좀 생각이 아쉽네요. 좀 궁금하네요. 예. 예, 들었어요. 그- 개키린. 네. 뭘 개켜 자꾸. 근데 잊어버리지가 않네요. 네. 개키린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보셨으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일본 얘기를 좀 더 하면 역시 아까 오늘 낮에 이렇게 피곤함으로 볼 때는 영화가 좀 별론가 이런 생각했는데 해설을 들으니까 그렇죠. 예, 네. 확실히 낫네요. 예. 아, 영화에 지금 대한 그 보시면서 소금사막에- 보시면서 그 인물들의 연결성들을 네. 이해 못하신 거예요. 눈이 그렇죠. 눈이 예. 좀 띄어지는 것 같아요. 눈이 좀 아, 띄어지는 그래요? 거예요. 역시 소금 사막의 해설 들으니까 그럼요. 좀 더 영화가 깊이 있게 와닿네. 네, 네, 네. 사후에 사후에 안 들었으면은 누가 죽었어? 그 아까 뭐였지? 그 사이비 교주의 그 양쪽 네. 보조 교주들이 네. 그 양반인 거를 모르니까 제가 그 대목이 이해가 안 됐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아 마찬가지셨어요. 네, 네. 또 심오하신 분이. 저 사람들 왜 저기 나왔지? 저거 빼도 되는 에피소드 같았는데 그렇죠. 이제 그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그래서 더 이해가 좀 깊어졌고요. 뭔가 이게 그 사소한 일들이 시 공간을 초월해서 서로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네, 네. 요런 이제 감은 눈치 정도는 챘었던 네, 거죠. 네. 예. 아 그게 주제겠구나. 그렇죠. 공동체구나. 사소한 것들이. 맞습니다. 그런 거였고 일본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전후에 대단히 우울했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를 그렇죠. 그렇죠. 우리를 침략했다라는 역사를 일단 빼고 나면 거기는 전쟁에서 진 국가잖아요. 유례 없는 원자 폭탄을 맞은 나라니까. 그렇죠. 예. 원자 폭탄 맞고 완전히 나라가 폐해돼 가지고 그래서 그 도시 계획이라는 어원도 우리나라가 요새 이제 그 마을 만들기 여기 유행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1948년 일본에 그 도시 계획가인
인데 이름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마을 만들기가 일본어로 마치츠쿠리예요. 마치츠쿠리. 그게 이제 1948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망한 나라에 대해서 망한 나라니까 애들도 다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부터 사람 주민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애정을 갖게 하자 이런 도시 계획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거에서 이제 그 마치츠쿠리가 유래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일본이 우리나라 한국 전쟁을 계기로 무기를 많이 이래서죠. 팔아먹잖아요. 네. 무기 원자재를. 그러면서 경제가 대단히 부흥하죠. 부흥을 했다가 그 고이즈미 요때 네네. 1990년 들으면서 거품. 성장이 거의 거품이 꺼지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네. 그 뭐죠 잃어버린 10년 네네. 이런 얘기가 네네. 나오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그런 그 과정을 겪으면서 일본 사람들이 다시 또 그 풍요 속에 젖어 있다가 우리가 이 도시 속에서도 뭔가 좀 공동체성을 회복해가면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자 이러면서 1995년에 다시 이 마치츠쿠리가 등장하죠. 네, 그래서 다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지역 활동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다가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는 이제 재작년쯤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IMF 위기 겪고 또 이게 아둥바둥 살아왔는데 이렇게 해봐야 답 안 나오는구나. 우리가 공동체를 회복하자. 이게 이제 우리 이제 일본의 이제 90년대, 2000년대 초반 요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도. 네. 네. 네, 아무튼 일본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구로사와 아키라라고 네. 하는 일본의 거장이잖아요. 네. 이 사람이 만든 그 이케루 같아요. 이키루인 것 같죠? 네, 이키루. 네. 저거 봤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저는 이키루라고 하는 그 제목의 그 DVD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봤는데 그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 사회의 그 획일성 그다음에 네. 그 뭐 사무적인 어떤 네, 그 관료주의. 네. 이런 것들이 정말 정확하게 나오는 네. 이 영화가 만들어진 이키루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진 게 1953년도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피스토리가 번역됐던 그 배경이 1953년이거든요. 그치, 계속 우울할 때죠. 네. 그때가. 그게 흑백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 네, 장면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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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백으로 네. 막 나오는데 이 이키루라고 하는 영화도 흑백으로 나와요. 네. 흑백으로 나오는데 그 보면서 정말 그 동네에 그 공터를 그 공원화 시키려고 공무원 과장이 자기 생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는 걸 알면서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남기고 가겠다는 네. 의미로 막 열심히 뛰지만 그게 정말 힘든. 그게 정말 그렇죠. 힘든.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보여지는 그 사람이 앉아 있는 뒤에 보여지는 산더미 같은 그 문서들 막 쌓여 있는 문서들. 그러고 막 그 당시 배경 굉장히 암울한 네. 그런 배경들이 이 53년 이 피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그 시기에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에요. 아무튼 그 당시에 일본이 그 우리는 다 루저다, 패자들이다. 온 국민이 이랬는데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애정을 갖기 시작하자. 요때가 이제 그 48년, 50년대 초 이 분위기였다는 거죠, 일본이. 네. 이게 이러다가 뭐 일베들이 막 우리 좋아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일베가 일본을 좋아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죠. 그건 아니죠. 아이 참. 아무튼 네.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들한테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는 것 같아요. 네, 생각거리 던져주고 또 이렇게 우리들이 그냥 더더군다나 한국 사회라는 것은 정말 경쟁이 과도한 경쟁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또 미쳐버릴 정말, 것 같아요. 예. 1%를 위해서 99%가 뭐든지 소모해야 되고 또 소비당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데 그렇죠. 이런 시대에 이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들은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만한. 그리고 요게 자칫 잘못 이해하면 저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 영웅들이 지구를 구하는 거. 네. 근데 지금 얘기 해설을 안 들었으면 또 제가 그렇게 볼 뻔했네요. 그렇죠. 루저들이 구하는 거네요. 루저들이. 루저가 그죠? 세상을 그러니까 구하는. 루저라고 하는 걸로 딱 명시된 건 아니고요. 그냥 세상에 살아가면서 소소하고 일반화되고 소시민. 그렇죠. 소시민들이 소소하고 구하는 일반화된 거. 것들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유기적인 연결이 되면서 네. 그렇죠. 무언가 세상을 바꾸거나 혹은 어떤 연결고리로 뭔가 만들어지는 네. 그런 걸 그리고 싶었답니다. 이 감독이. 20대 후반이니까 30대 초까지 30대 초반까지는 주어진 길을 열심히 살아가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30대 초반까지 주어진 길. 학교에서건 너는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심지어 제가 이 남들 다
집회 나갈 때 짱돌 한번 아니죠. 저기 집회 한번 안 나가잖아요. 그러다가 공부하느라고? 뒤늦게 바람 들어가지고 이제 제가 네? 공부하느라고. 그렇죠. 예. 공부를 하셨어요 그 상황에서. 그렇죠. 공부하고 그랬죠. 대박이다. 저희 때 이제 한물 앞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평온한 시기가 왔었던 때였죠. 그 회사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러다가 뒤늦게 바람 들어가지고 신문 배달을 하네, 저기 뭐 집회에 나가네 그랬었던 거죠. 이 PC 스토리에 네. 그 해상 납치 사건에 정의의 사도가 등장하잖아요. 네. 네. 그 정의의 사도가 지금 비슷한 얘기를 해요. 아 그래요? 춘추 전국 시대에도 그 정의보다는 어떤 나쁜 짓 이런 것들이 더 흥하고 그렇죠. 오히려 정도를 걸어가는 거는 흥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과연 정의가 이길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 맞다. 자기가 정의 사도로 키워졌으나 과연 정의가 진짜로 나쁜 것을 악을 무리를 응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장면이 자기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거죠. 그거를 그렇죠. 그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것이 마치 지금 세상에서 나타나는 얘기가 아니라 춘추전 공자가 있었던 시기서부터 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 역사 이래로 정의는 결코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없다. 현실에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진보 정의당이 집권을 못 하고 있잖아요. 정의당. 거기든 좀 생각이 좀 달라요. 네, 거기도 그런가요? 생각이 다르고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생각이 보면 좀 많이 다릅니다. 좀. 그 본인들이 난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해서 악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 그러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엔 악은 정의보다 더 교활하고 더 지혜로워요. 그래서 정의는 자기의 길을 밝히 보여주는데 난 이렇게 해서 정의를 구현할 거야. 그런데 늘 악은 뒤통수를 치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PC 스토리라는 영화를 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실패담이 세상을 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평범한 그쵸. 사람들이 자신의 실패, 자신의 아픔이 결론은 세상을 구해요. 그렇죠. 그런 얘기죠. 예, 맞습니다. 그 역사에 보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늘 정의를 외쳐서 앞장서서 나가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은 정의를 외치면서 앞에 나가는 리더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의 실패들이 쌓여서 소시민들의 실패가 쌓이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쌓여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닌가. 저 그런 생각을 했어요. PC 스토리를 보면서. 네, 다음 영화도 한번 우리 아도니스 그렇죠. 네, 저는 좀 고르셨나요? 네네. 네, 저는 그거 있잖아요. 그 스릴러. 범죄 스릴러 영화인데 그 중에서 하필 그 병원비와 관계된 범죄 원인이 이번에 그런 또 영화. 뭐가 있나요? 요것은 이제 그 지난번에 소개했던 영화 중에 포함이 됐나요? 네네. 아, 그래요? 처음 첫 시간에 이제 제목 정도는 이제 언급을 했는데 네. 어둠 속의 댄서입니다. 어둠 속의 댄스 댄서. in the dark. 아 이거 진짜 슬픈. 보셨어요? 네 봤어요. 보신 영화예요? 우리나라 영화인가요? 아니죠. 이거 우리나라 할리우드 영화예요? 영화인데 아, 주인공은 이제 체코에서 가수예요. 네. 원래 가수인데 아. 뮤지컬, 뮤지컬 그러니까 이 영화 장르가 가수. 뮤지컬이에요. 네. 근데 난 너무 가슴 아프던데. 왜 그래요? 이런 영화 다른 걸로 할까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저 네. 봤기 때문에 한번 또 볼 해보시죠. 마음은 없어요. 네. 그러시냐. 제가 못 봤으니까 내용은 제가 알고. 보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못 봤어요, 이거를. 못 보셨어요? 네. 뭐야? 못 봐서 그 영화 중에 못 봤어요. 못 봐서 이제 보고 해보자 이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주인공 여자분이 유전적으로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그렇죠. 근데 자기 아들 또한 유전이 이제 돼서 그 병을 앓는데 그 아이의 이제는 눈을 고쳐줘야겠다. 이렇게 해서 미국의 체코 사람인데 미국에 와서 엄청 이제 그 빡시게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닭이 네. 눈이 안 보이는 어둠. 그렇죠. 딱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한번 알겠습니다. 보고 또 얘기를 좀 네네. 나눠보겠습니다. 배틀 인 세트에 이어서 할리우드 영화지만 다른 또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할리우드 영화 일반적인 할리우드 영화는 영화는 많이 다르죠. 달라요. 많이 배경이나 다르죠.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영화도 또 네. 한번 또 즐겁게 우리가 또 이게 즐거울까요 이게? 그렇죠. 우리는 또 스푼 영화도 또 중간중간 네. 즐겁게 얘기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저도 네. 즐겁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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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메일 같은 거 보내실 분 있으시다면 아도니스님께서 한번 또 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네. 투도봉엔 @ gmail.com입니다. 네. TODOBONGN 네.
도봉엔 @gmail.com. 그리고 아까 퀴즈 있었잖아요. 네, 꼭 그렇죠. 정답을 보내주시기 네, 바랍니다. 세상은 어떻게 구해졌는가에 대한 그렇죠. 그 이야기를 좀 써주시면 마을 북카페 쿠폰을 팍팍 쏘겠습니다. 네, 팍팍. 네. 1번. 네, 1번. 개키린 CD를 던져서 혜성을 맞춰서 떨어뜨렸다. 좋죠. 객관식으로 네. 이제 나가나. 네. 네. 알겠습니다. 그때 죽은 줄 알았던 아마겟돈의 브루스 윌리스가 살아 있었다 사실은. 3번. 뭐가 있나요? 2번이 브루스 윌리스가 살아 있었다. 살아 있었다. 3번. 그럼 이 객관 시간에 정답이 있는 거죠? 정답이 이러면 안 되겠네요. 그럼 없는 걸로 하죠. 주관식으로 합시다. 네, 주관식으로 주관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어쨌든 브루스 윌리스는 죽었고요. 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화를 만나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